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특 주제통합 9 쿤과 파이어벤트의 과학 철학에 관련된 제시문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제통합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제시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첫 번째 제시문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가의 세분화된 1, 2, 3, 4 문단을 나누지 않고 그냥 쿤은 쿤, 파이어와 벤트는 파이어벤트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를 볼게요. 쿤의 과학혁명 구조는 과학 철학의 지각 변동이라 할 정도로 과학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쿤은 과학자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과학적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쿤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과학혁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줄, 그가 사용한 패러다임이란 어느 일정한 시기의 일단의 과학자 공동체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된 이론적 틀이나 체계 개념 집합적 과학적 성취 등을 가리킨다. 보편적, 그 시대의 과학자들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이걸 뭐라고 했어요? 그 다다음 줄 보니까 정상과학이라고 명명했네요. 이해가죠? 만약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은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부족해. 이 패러다임은 맞는데 거기에 껴맞추라고 했다는 거지. 그런데 기존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변칙적인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 과학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변칙적 상황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점점점 발견이 되는데 이럴 때마다 기존의 패러다임, 정상과학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대처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뭐가 일어난다? 과학혁명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쿤의 설명입니다. 쿤의 이러한 주장은 과학이 합리적인 체계를 가진 학문이 아님이 드러났고 과학은 합리적인 학문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쿤이 얘기했고요. 과학이 기납적이라는 생각도 바꿨다. 쿤은 과학혁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 이 패러다임이 따라 과학적 관찰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천동설, 지동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밑으로 한 세 번째 줄 내려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의 전도, 즉 똑같은 말입니다.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의 전도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관찰이 이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B, 이론이 관찰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세계관이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과학자가 인식하는 세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자의 인식 세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다음 줄 따라서 과학자들은 상이한 패러다임을 하나하나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언어, 다시 말하면 이론 중립적인 관찰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서 용어가 지시하는 의미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달라지고 또한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도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에 모든 패러다임이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쿤은 이렇게 과학적 혁명을 전후해서 두 이론이 가지는 방법론적 차원, 개념과 의미론적 차원, 과학자가 인식하는 세계가 다른 것을 통약 불가능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통역 불가능성이 뭐냐 하면 서로 다른 패러다임에 속하는 과학자들끼리 대화를 난다면 그것은 동문서답,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쿤이 연구한 과학혁명의 과정, 통역 불가능성은 과학자 집단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 둘도 아닌 단 하나의 이론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문단에서 쿤의 패러다임, 과학혁명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1번 볼게요. 1번에 보니까 1번, 2번, 3번은 가달라, 쿤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일치하는 것은 1번, 쿤은 동일한 패러다임을 가진 과학자들은 동일한 가치관, 신념을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보았다. 답 1번이네요. 너무 그냥 명확하게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나 볼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가 제시문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뭘로 보이나요? 토끼로 보이나요?
오리로 보이나요? 그렇죠? 근데 보기에서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토끼를 정상각으로 가정하자. 얘를 토끼로 보는 것을 정상각, 지금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지. 이걸 보고 학생이 제시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찾는 겁니다. 1번, 과학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토끼를 그린 그림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오리를 그린 것이, 과학혁명은요, 오리를 그린 것이라고 의심하는 집단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오리야 라고 돼야지 과학혁명이 되는 거니까 1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야겠죠. 2번,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의 전도는 뭐라 했어? 이론이 관찰을,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이런 말이 잘못됐으니까 2번도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선택지로 넘어갈게요. 3번 선택지입니다. 용어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것은 토끼를 그린 그림으로 보는 집단이 토끼의 귀를 의미하는 데 사용한 용어를 토끼의 입, 오리라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4번, 과학혁명의 결과는 다 필요 없고 절충 아니잖아요. 5번이겠네, 답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2번의 답은 5번으로 볼 수 있다. 쿤의 견해를 가지고 답을 찾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4번 문제도 가 부분만 해결할 수 있게. 가 부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18세기에 플로지스톤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뭘 했냐 하면, 그지? 플로지스톤설이 정상과학이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하지만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은 산소라고 했다. 즉 정상과학에서 그지 변칙적인 사항 등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기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선택지 볼게요. 쿤의 관점을 볼 때 연소에 대해 그들이 공유하는 패러다임을 거부하지 않으려는 것, 그렇겠지. 왜? 패러다임에 맞춰서 자꾸 설명한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적절하다. 2번, 쿤의 관점에서 볼 때 라부아제가 산소라고 한 것은 동일한 실험으로 얻은 대상을 새롭고 다른 것으로 인식한 것이겠군. 그렇죠. 통약 불가능성. 그렇게 있었잖아. 그럼 얘도 2번도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4번에 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1번, 2번 모두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락을 통해서 나머지 문제들도 해결해 주도록 할게요. 나단락입니다. 보시면 포퍼라고 하는 사람과 파이어아벤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퍼는 첫 번째 문단에 세 번째 줄 정도 보세요. 포퍼는 진리 근접도를 기준으로 삼아 진리 근접도가 큰 이론이 진리에 더 가깝기 때문에 선택되어야 한다고 봤다. 포퍼는 진리 근접도라고 하는 걸 이어가고 요거에 가까운 이론을 선택해야 된다고 주장했대요. 그런데 파이어아벤트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자, 파이어아벤트가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문단을 가볼게요. 과학 이론의 선택이나 변화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에서 파이어벤트는 통약 불가능성을 근거로 진리 근접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파이어벤트는 통약 불가능이라고 한 것에 있어서 포퍼의 진리 근접도와 대조를 이룬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포퍼의 진리 근접도에 대한 정의가 그 개념이 담고 있는 직관적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여느 비판들과 다른 것이다. 진리에 더 가까운 이론과 진리에 조금 더 가까운 이론들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은 통약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 따라서 포퍼의 진리 근접도는 불가능하다. 파이어아벤트는 이 포퍼의 진리 근접도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이어아벤트는 이처럼 통약 불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쿤의 그것과는 다르다. 쿤의 통약 불가능성과
파이어와 벤트의 통약 불가능성은 다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파이어와 벤트의 통약 불가능성은 뭐라고요? 의미 변동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이어와 벤트의 언어의 의미가 그것이 사용되는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는 문맥 의미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그에게 과학적 용어는 이름표처럼 이론과 독립적인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이론에서 변함없이 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제공되는 문맥에 따라 가변하는 것이다. 문맥 의미론. 따라서 진리에 더 가까운 이론에서 쓰이는 용어와 진리에 덜 가까운 이론에 쓰이는 용어는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군요. 파이어 벤트의 통약 불가능성 주장에 따르면 어떤 과학 이론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한 파이언트의 대답은 anything, 뭐든지 좋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에게 있어 과학의 모든 방법론은 그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어느 이론이 더 우월한지도 모든 방법론의 우월성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과학적 지식의 진보는 진리를 향해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여러 이론들이 끊임없이, 과학 지식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이론들이 끊임없이 많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선택돼도 좋다, 뭐든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파이어 벤트의 철학을 다원주의나 상대주의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 문단까지 읽었으니까 아까 미처 하지 못한 문제들을 좀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4번 문제 먼저 볼까요? 4번에 우리가 아까 전에 1번, 2번 쿤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포퍼나 파이어와 벤트, 딱 포퍼와 파이어 벤트가 나오는데, 포퍼의 관점으로 볼 때 라부아제의 주장이 새로운 연소 이론이 된 것은 그의 주장에 대한 진리 근접도가 얘도 괜찮네요. 4번 아니면 5번인가 봐요. 파이어 벤트의 관점을 볼 때 플로지톤설을 주장하는 화학자들의 생각하는 연소의 의미와 라부아제가 생각한 연소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분명히 있죠. 문맥에 따라 다르다. 괜찮지. 답은 5번인가요? 그렇죠. 파이어 벤트의 관점을 볼 때 플로지톤설의 라부아제의 주장으로 바뀐 것은 연소에 대한 진리에 점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과학적 지식의 진보이겠군. 아니요. 양립할 수 없는 것에 무한한 증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답은 4번에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볼까요? 3번 문제. 쿤하고 파이어 벤트가 나왔으니까 3번 문제를 해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쿤은 파이어 벤트와 달리 통약 불가능성의 의미를 과학자가 인식하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죠. 쿤은 과학자의 인식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2번. 파이어 벤트는 쿤과 달리 파이어 벤트 중심으로 보는 거네. 과학자는 가치 중립적인 관점의 대상을 관찰하고 이해한다. 예? 이런 말 한 적 있나? 좀 이상한데요? 3번. 과학 이론이 바뀌는 것을 쿤은 과학혁명. 오케이. 파이어 벤트는 자연적 해석.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쿤과 파이어 벤트 모두 과학을 합리적인 체계가 아니라고 분명히 제시문에 나와 있죠. 5번. 쿤과 파이어 벤트 모두 과학 이론이 바뀌기 전으로 두 과학 이론 중 진리에 더 근접한 이론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선택지? 2번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읽으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비교적 또 쉽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시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